우리의 주변엔 똑같은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여도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음악가, 성공한 전문가들, 진정한 위대한 선조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온 오프라인상에서 큰 성과를 이루는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이자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영적 지도자 디펙 초프라는 우리의 인체는 스스로 끊임없이 활기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간세포는 약 6주 만에, 피부세포는 단 4주 만에, 위벽세포는 4일 만에, 안구세포는 단 2일 만에 재생된다고 합니다.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재생됩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우리의 몸의 물리적 능력을 우주의 작동 원리와 함께 사용한다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원리에 내 몸을 맡기고 흐르듯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해주는 존 아사라프의 Having It All의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아사라프, 기업가이자 저술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코치로 꼽히며 행동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적용한다.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책 시크릿에 등장하는 대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을 자수성가의 길로 이끌었다. 우리 우주의 비물질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는 진동하는 다른 말로 해서 왕복하고 공명하며 고동치는 에너지와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 사이의 차이는 진동 속도다. 이 법칙으로 인해 가령 우리의 손과 같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전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탁자는 고체의 정지에 있는 듯 보이지만 강력한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 사이의 수많은 공간과 움직임을 실제로 볼 수 있다. 현미경을 통해서 당신은 탁자 분자들의 아주 느린 진동 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신의 몸은 날마다 똑같아 보여도 하루하루 동일한 몸이 아니다. 당신은 초마다 1000만 개의 세포를 떨어버리고 새 세포로 갈아입는다.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 생각과 감정 또한 에너지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낄 때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때마다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동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당신은 또한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를 또는 좋은 진동을 가질지 나쁜 진동을 가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한 것에 따라서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에너지를 언제 보내고 받을지 결정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부정적 진동 또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에 따라 그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아까와 정반대로 행한 것이고 지능과 에너지의 긍정적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그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된다. 진동이 좋고 나쁘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해석에 기초하고 뇌는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이 선택한 진동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즉,
당신의 진동 교환국이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 창조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전자기 처리 도구다. 그래서 당신이 뇌를 지혜롭게 활용해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으로 움직이고 결국 물리적 대응물로 구체화할 것이다. 당신이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수록 더욱 빠르고 강력한 주파수를 얻는다. 야외에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울 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법칙을 이르는 또 다른 말로 유유상종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법칙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은 사업과 연애, 사교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유유상종이라면 다른 것들은 서로 물리친다. 그런 원리 때문에 나는 밴부를 떠났다. 나는 이런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나의 옛 결혼 생활이 끝날 때 이미 경험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애관계에서는 사실 주의하지 않았다. 나는 두 번째 이혼한 후에야 나의 관계 레이더를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전에 한 실수를 통해 배웠고 그에 더해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전에 나는 깊고 열정적인 사랑 외의 이유로 너무 서둘러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이상형에 대해 자세히 생각했고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어 안전한 곳에 넣어두었다.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갈망을 쏟았다.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친밀함과 함께 세부사항을 포함해 매력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가정 중심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다 적었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의 데이트를 하든 천천히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말해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고 솔직하게 굴기로 말이다. 나의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했고 만일 딱 맞는 여자가 나타나면 나 자신이 알게 될 테니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마리아와 나는 체육관에서 만났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했고 가볍게 만났다.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고 서로를 알아갔다. 첫 2년 동안 우리는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관계를 넘어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그런 다음 서로가 또 다른 상대를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마리아에게 나의 이상형에 대해 보여줬다. 내가 적은 이상형의 세세한 사항들이 마리아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그녀는 믿기 힘들어했다.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바로 내 눈앞에 내가 원하던 여자가 있었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시리즈의 저자 잭 캠필드는 끌어당김의 힘을 이용하는 세 단계의 전략을 개발했다. 1단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당신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걸러내라. 당신의 마음은 심상으로 작용한다. 만일 당신이 나는 흥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그림을 따라서 흥분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반대를 창조해야 한다. 2단계, 당신의 진동 단계를 올려라. 이 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말하는 바람과 일치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그 일을 했다면 곧 완벽한 일과 완벽한 관계, 원하는 만큼의 부를 가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찾고 더 찾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마라. 긍정은 당신의 진동 수준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다. 명심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하는 생각에 반응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당신 자신이 그야말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반응한다. 3단계. 풀어놓고 허용하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요청 또는 지시를 처리하는 우주에 당신의 단언과 진동, 느낌을 그저 풀어놓아라. 어떤 의심도 삼가하라. 만일 당신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의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결국 모순된 메시지를 우주에 전송하는 것이다. 오로지 모순된 생각과 말, 이미지가 제거되었을 때만 갈망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저항을 빨리 제거하면 할수록 더 빨리 꿈이 실현될 수 있다. 양극성의 법칙. 우주의 모든 것에는 정반대의 등가물이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양극성의 법칙을 음양설로 표현한다.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무척 쉽다. 예를 들어 뜨거운 것이 있다면 이 법칙에 따라 뜨거운 것과 완전히 반대이며 동등한 차가운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서양에서 모든 구름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 라고 말한다. 큰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늘 이 법칙을 기억하면 인생에서 더욱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처음에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양극성의 법칙에 의하면 그 도전 속에는 동등한 긍정적 기회 또한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 그 기회를 빨리 포착하는 법을 배울수록 더 빨리 우리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면이 사라지고 더 빨리 에너지가 바뀐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경험조차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다. 두 번의 이혼은 내 인생에서 너무도 힘든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게 매우 강력한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 당신의 삶에서 과거든 현재든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기회의 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고 포용하는 것이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삶에서 나쁜 일에는 언제나 좋은 일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음에 언급할 법칙, 리듬의 법칙 또한 거부하게 된다. 조수는 밀려왔다가 밀려간다. 만일 당신이 바닷가에서 물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뻣뻣이 서 있으면 큰 파도가 당신을 덮치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긴장을 풀고 물결에 따라 기꺼이 몸을 움직이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 나갈 때마다 즐길 수 있다. 저류에 휩쓸려 본 적이 있는가?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면 아마 해류에 저항하느라 힘을 다 빼고 기진할지도 모른다. 해류에서 빠져나오는 최선의 방법은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헤엄쳐 건너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느냐는 상관없다. 해류와 싸우는 것은 헛된 짓이다. 당신은 좋은 시기가 늘 계속되게 강제할 수도, 어떤 일이 당신 인생에 일어나게 강제할 수도 없다. 행성은 완벽한 리듬으로 궤도를 돌고 당신도 그렇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 비유적으로 또 말 그대로 어떤 시기는 좀 더 길고 또 어떤 시기는 좀 더 혹독할 수 있다. 상황이 리듬에서 벗어난 것 같고 또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흐름을 타는 듯한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비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리듬을 거스르는 대신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흐름에 저항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하지만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겨울에 따뜻한 곳에 머물지 아니면 춥다고 불평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둘보다 훨씬 나은 것은 스키를 배우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인생에는 거센 파도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센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두려워하고 나를 덮칠까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파도에 꺾어지게 될까봐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거센 파도를 쳐다만 보며 두려워할지 아니면 그 파도를 이용해 몸에 힘을 빼고 서핑을 즐길지는 파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사색의 정원에서 만나요.